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많은 클럽들이 선수 영입 방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의 경우에는 하나 1,0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스트라이커를 영입했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 자금만 무려 하나 약 2,4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첼시, 맨유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영입이 없긴 한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빅6 팀 이적 상황은 항상 축구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팀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방출했을까요? 그럼 PL 빅6 여름 이적 시장 중간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영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19세 공격수 마르키뉴스를 영입했고, 포르투의 22세 미드필더 파비오 비에이라를 영입했는데요. 그러던 중 여러 영입설이 나오다 즉시 전력감 공격수를 한 명 영입합니다. 바로 가브리엘 제주스.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제주스를 아스날이 영입한 것이죠.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맨시티는 엘링 홀란드와 링크가 있었고 결국 영입에 성공하는데요. 그에 따라 자리를 잃은 제주스가 이적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주스는 아스날로 이적했고 등번호 9번을 달게 되었죠.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하지 못하는 아스날로서는 데려올 수 있는 자원 중 상위권이라는 점과 아르테타가 써본 자원이라는 점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득점력이 장점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제주스는 맨시티에 있을 당시 여러 차례 빅찬스 미스를 보여주었기에 더더욱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맨시티를 떠나기 직전 나름대로 좋은 폼을 보여주었다 보니 기대할 만한 영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스날의 방출인데요. 먼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카제트는 계약이 1년 남은 당시부터 이적설이 많이 나오던 선수인데요. AT 마드리드, 인테르 등과 이적설이 났지만 결국 아스날에 잔류하며 21-22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재계약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재계약을 맺지 않은 채 2022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라카제트가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공격수가 골수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였는데, 리그 30경기 중 4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술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 할지라도 공격수가 골수가 적다는 건 너무 큰 문제였죠. 결국 아스날과 라카제트는 재계약 협상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유계약으로 리옹에 입단했습니다. 이외에 18-19 시즌을 앞두고 아스날로 이적했던 마테오 기행두지가 마르세유로 이적했죠. 아직까지 첼시는 영입 오피셜이 없다 보니 방출만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축 센터백 안토니오 르디거와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첼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르디거는 레알 마드리드로, 크리스텐센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는데, 이렇게 첼시의 주전 수비수 중 2명이나 팀을 이탈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역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영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첼시는 센터백과 여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적 시장 전부터 나오던 질 쿤데뿐만 아니라 쿨리발리, 더 리우트 등이 첼시의 영입 후보 군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첼시의 공격수 쪽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21-22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티모 베르너가 폼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로멜로 루카쿠는 지난 시즌 부진을 겪고도 이적 관련해서 엄풀을 하는 등 첼시와 갈등을 빚고 있죠. 물론 카이 하베르츠가 펄스9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지만, 펄스9으로 경기를 꾸려가려면 윙어들의 득점력이 좋아야 하는데, 윙어로 쓸 수 있는 선수 중 그나마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메이슨 마운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수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던 중 결국 여러 잡음을 일으키던 루카쿠가 인테르로 임대 이적이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라임 스털링과 하피냐 등의 공격수 영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현재 맨시티의 스털링 영입이 거의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의 경우에는 이적 시장이 시작하고 가장 영입이 유력했던 자리는 바로 미드필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사디오 마네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리버풀 측에서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던 살라의 재계약 협상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마네의 재계약 협상도 늦어져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4,1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디보크 오리기마저 FA로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었고, 미나미노 타쿠미 역시 모나코로 떠나게 되었죠. 모하메드 살라도 현재 재계약을 했지만 당시에는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보니 공격수 자원의 영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벤피카의 다르윈 누네스를 7,500만 유로에 옵션 2,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하게 되죠. 21-22 시즌 28경기 26골을 넣으며 프리메이라 리가 득점왕에 오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골을 득점했던 누네스, 게다가 킬리안 음바페와 엘링 홀란드의 거치가 빠르게 정해지면서 여름 이적 시장 최대어로 떠올랐는데요. 공격진 상황도 그렇고 조만간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보니 리버풀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영입이었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리버풀에게 2골을 넣으며 분전한 만큼 클롭이 직접 관전했다는 점까지 리버풀이 노리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 최대어인 만큼 이적료가 만만치 않았죠. 이렇게 누네스의 영입과 함께 파비오 카르발류와 켈빈 램지 영입도 마무리 지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 메디컬까지 치르면서 영입이 될 뻔했다가 데드라인 데이에 서류가 모두 통과되지 않아 취소된 카르발류, 리버풀은 소속팀 풀럼에 일종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여름에 리버풀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과거 필리페 쿠티뉴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미래를 보고 영입한 선수죠. 그리고 램지는 에버딘에서 총애를 받던 라이트백인
선택인데요. 로버트슨과 치미카스의 로테이션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에 비해 오른쪽 아놀드 자리에 백업 선수의 부재가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자리 역시 우선순위였고 결국 켈빈 램지를 영입하게 됩니다. 2-1-2 시즌 한 골 9도움을 기록하고 경기당 2개의 키패스를 가깝게 뿌렸던 스탯을 바탕으로 보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유사한 타입의 공격적인 풀백으로 보이는데 발굴되지 않은 저렴한 원석 타입의 선수를 좋아하는 클롭의 눈에 들어와 결국 리버풀로 이적한 것이죠. 이외로는 로리스 카리우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21-22 시즌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를 따내지 못한 맨시티. 펩 부임 이후 거의 매년 꼬박꼬박 들어올리던 국내컵도 따내지 못했고 그래도 다행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해내며 무관은 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맨시티에게는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챔피언스 리그 탈락 5일 만에 엘링 홀란드의 영입 합의를 공식 발표하며 영입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전까지 맨시티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트라이커의 부재였습니다. 그걸 이번 이적 시장에서 홀란드라는 막강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다른 포지션에서는 큰 링크 없이 이적 시장을 맞이했는데 그러다가 맨유가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던 칼빈 필립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18-19 시즌부터 비엘사 감독 아래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던 선수인데 이후로 리즈 유나이티드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결국 페르난지뉴가 맨시티를 떠나면서 그의 대체자로 영입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가브리엘 제주스를 아스날에 판매했고 스털링도 첼시와의 계약이 거의 막바지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슈테판 오르테가라는 독일의 골키퍼를 데려오며 백업 골키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맨유도 첼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영입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FA로 팀을 떠난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영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나간 것과 함께 현 시점 맨유는 데헤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가 제 몫을 해내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보니 이번 이적 시장에서 초대형 리빌딩을 진행해야 하는 맨유죠. 최소한의 뎁스 퀄리티 보강을 위해 상당한 숫자의 영입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시기인데 먼저 골키퍼로는 데헤아가 굳건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백업 키퍼 딘 핸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가 확정되었다 보니 빈자리를 채우는 영입이 필요하죠. 데헤아에게 완전히 밀린 핸더슨이 임대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21-22 시즌 정말 최악의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센터백의 경우에는 수는 많지만 퀄리티가 부족한 모습이었고 사이드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상에 시달리거나 부진했다 보니 영입이 필수적이었죠. 결국 원래 올림피크 리옹과 이적에 매우 가까웠던 말리시아를 하이제킹했는데요. 페예노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2021 시즌부터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테나의 첫 영입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미드필더진은 폴 포그바, 네마냐 마티치, 후안 마타 이렇게 총 3명의 미드필더가 방출되었기에 보강을 해야 하는 포지션인데요. 프랭키 대용의 이적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영입된 미드필더는 에릭센입니다. 아직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스카이스포츠와 맨유 내부 기자들 역시 계약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상 맨유 이적이 완료된 거죠.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화려한 EPL 복귀를 보여준 에릭센인데 공격진에 확실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경험 많고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맨유에게 있어 에릭센과의 계약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카바니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난 것과 호날두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번 이적 시장을 가장 활발히 보내고 있는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 약 2,400억 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감독 콘테가 확실하게 원하는 포지션까지 밝혔는데 골키퍼, 윙백 2명, 센터백 1명, 중앙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왼쪽에서도 뛰는 것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영입이 완료된 포지션들이죠. 먼저 골키퍼로는 사우스햄튼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프레이저 포스터를 백업 키퍼로 영입했고 센터백으로는 아직 영입을 확정짓진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의 랑글레가 토트넘으로의 임대가 사실상 확정인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고점을 찍을 때는 프랑스 국대에도 소집됐을 정도로 괜찮은 선수고 3백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랑글레다 보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윙백으로는 왼쪽에 FA로 이반 페리시치를 영입 완료했고 오른쪽에는 제드 스펜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윙과 윙백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는 장점 등에 있어 많은 토트넘 팬들이 페리시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제드 스펜스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승격의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유명한 선수죠. 챔피언십 정상급 우측 풀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미드필더에는 이브 비스마를 2,900만 유로에 영입했는데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태클 실력과 공수 양면으로 도움이 되는 왕성한 활동량 등 다양한 능력으로 6번과 8번 자리를 오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에버튼의 히샬리송을 영입했죠.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시즌 11골 5도움을 기록한 히샬리송, 팀 내 득점 도움 1위를 기록하면서 긴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에버튼이 21
2021 시즌 강등 위기를 겪었다 보니 더더욱 이적설이 많이 나왔죠. 결국 추정 이적료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30억 원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의 스티븐 베르바이는 방출설에 휘말렸는데요. 손흥민, 클루셉스키에 밀려 출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아약스와 강하게 연결되었고 3천만 유로의 아약스로 이적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빅6 여름 이적 시장 중간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이적 시장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